이글벳은 1970년 설립된 동물약품 전문 기업입니다. 도매 중심의 국내 영업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해외 주요 13개국에 관련 제품들을 유통,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조직은 국내 사업부, 해외 사업부, 반려동물 사업부, 바이오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으로 준비해온 반려동물 관련 사업은 2013년부터 성장 가도에 진입했는데요. 올해 2분기 전체 매출에서 41%에 달하는 51억 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또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반려동물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빠른 외형 성장과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글벳은 약 180억 원을 투자해 기존 대비 3배 규모의 공장을 증설했는데요. 이로 인해 동물약품 부문의 매출 성장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 이글벳. 29번째 탐방기업 이글벳.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기업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탐방 노트 시간입니다. 오늘 29번째 기업을 살펴볼 텐데요. 스튜디오에 현대증권 김철영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이번에는 어떤 또 기업 탐방하셨나요? 예, 방금 화면에서 봤었던 이글벳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1970년에 설립된 동물의약품 전문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국의 11개 주요 영업소를 통해서 도매 중심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물 사료 같은 것도 수입해서 유통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케냐나 탄자니아, 에티오피아와 같은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등의 약 13개국에 걸쳐서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요 사업 조직으로는 동물의약품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사업부, 그리고 해외 사업부와 신성장 동력을 담당하고 있는 CA 사업부, 그리고 바이오 사업부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직접 또 탐방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또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실 것 같아요. 지난달 정도에 다녀오셨나요? 예, 8월 중순 정도에 탐방을 한 기업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이글벳 하면 앞서 화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사업에 대한 것도 들어봤고 방금 또 간략하게 소개도 해주셨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뭐 테마주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뭐 이글벳 같은 경우도 꼭 백신주 뭐 이런 AI 관련 흐름이 나올 때마다 같이 좀 묶여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건 정말 일시적인 단기적인 이슈 정도로만 봐야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조류 독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이 같이 등락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동사회 같은 경우는 동물 백신을 이제 판매한다고 해서 이러한 그 조류 독감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동사의 내용 면에서는 이러한 그 조류 독감 관련 백신이라든지 관련 연관성은 크게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오히려 이제 제가 이제 동사를 탐방했던 어떤 포인트가 네.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취지에서 다녀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부분 위주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까요? 1인 가구가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고령화 사회가 이미 또 저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반려동물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그 덕분에 또 빠른 외형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이글벳의 동물의약품 시장 전체적인 현황은 어떻고, 거기에 관련한 이글벳의 매출 비중은 또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예, BCC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글로벌 동물약품 시장은 2009년도에는 186억 달러 규모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5년도에는 259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을 했고요. 연평균 약 한 5.7% 추세로 성장을 하는 그런 형태고, 주로 이제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요. 국내 동물의약품 시장 같은 경우는 연평균 한 9.5%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 시장 규모도 최근에 들어서는
1조 원대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글베스의 동물약품 관련돼 있는 매출 구조도 2013년에는 약 한 102억 정도 기록을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3억 그리고 올해는 180억 원대로 이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동사가 좀 특이한 부분이 올해 또 캐파를 정설을 했습니다. 이 캐파 정설을 한 것이 정부의 인정이 나왔고 이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생산을 한다면 내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관련 매출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려동물 시장이 정말 급성장을 하고 있네요. 지난해 기준 1조 8천억 원 정도 시장을 형성한 걸로 분석되고 있고요. 함께 펫푸드 시장도 9천억 원대 정도를 시장 형성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국내 동물 약품 시장도 연평균 9.5% 성장이면 굉장히 또 가파르게 성장하고 최근처럼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산업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향 추세 성장이 오히려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서비스업에서의 성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이런 몇몇 특정한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이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빠른 형태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은 글로벌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변화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신성장 동력은 또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앞서서 또 이제 CA 사업부, 바이오 사업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 CA 사업부가 이제 반려동물 사업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사는 신성장 동력으로 이러한 반려동물 사업부와 바이오 사업부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추세와 함께 맞춰서 매년 급성장 중인데요. 글로벌 시장이 이제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면서 국내 시장도 작년 기준으로 약 1.8조 원대의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러한 반려동물들이 먹는 간식이라든지 사료라든지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펫푸드 시장만 하더라도 9천억 원대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글로벌 1위 지역이 미국의 경우에 이 사료 시장만 24조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니 상당히 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형성된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글베스 반려동물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014년도에는 약 한 76억 원대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20억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률로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한 72%의 가파른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반려동물 사업부가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00억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업부의 가파른 성장 향후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앞서 차트를 좀 봤는데요. 펫푸드 시장이 지난 2009년부터 성장세를 계속 지속은 했지만 지난해 아주 큰 폭으로 많이 성장했다는 점도 아주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연구원께서도 집에서 반려동물 키우세요? 아직 저희들은 키우질 않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주변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키우고 있는 것이고요. 네. 앵커님은 혹시 키우고 계시나요? 네, 저도 직접 키우진 않는데 제가 얼마 전에 또 회식 자리에서 그런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변에 강아지도 그렇지만 요즘 고양이를 키우는 또 주변 분들 아주 많은 상황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혼자 사는 1인 가구 가정에서 특히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정말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시장이 계속해서 좀 큰 폭으로 성장하는 배경, 물론 1인 가구의 등장, 고령화 사회라는 점도 있겠지만요. 그것이 가장 큰 어떤 배경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득 수준의 변화와 함께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서 혼자 사는 가구, 그리고 1인, 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을 달래기 위해서 이러한 반려동물들을 많이 찾는 것 같은 그런 형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예전에는 반려동물이라고 하지 않고 애완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애완동물에서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대우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사회적인 어떤 변화와 함께 사람들의 또 인식이 변화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사료나 간식이 고급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동물의약품 시장이나 용품 시장들도 같이 동반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010년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비율이 23.9% 정도 수준이었습니다만은 2015년도에는 31.3%까지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이제 애완동물에서 사람들이 반려동물로 인식을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고급화가 진행이 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관련 시장이 크게 늘어났고 이 고급화 관련해서도 이제 이마트 자료를 참고를 하면은 2010년에는 고급 사료 시장 매출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작년 2013년도에는 이 10%가 62%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고급 사료 시장도 같이 동반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는 배경들 살펴봤습니다. 이글백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도매 중심의 국내 영업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 해외 주요 총 13개국에 관련한 제품들을 유통 판매하면서 또 외형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성장 가도에 진입했다고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올해 2분기 전체 매출에서 41%에 달하는 51억 원을 이미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역대 또 최고 실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실적은 또 어떨지도 궁금해지는데 이글백과 관련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기존 동물사업부의 캐파 증설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CA 사업부, 즉 반려동물 사업부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저평가된 자산 가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기존 동물의약품 사업부의 성장은 기존의 해외 주요 고객이었던 이제 케냐나 에티오피아 이런 쪽에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의 성장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가 캐파 증설을 단행을 했고요. KVGMP 허가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격 가동 시에 올해 해외 수출만 약 한 600만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약 한 1000만 달러 시대를 또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반려동물 사업부, CA 사업부의 고성장인데 국내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 수는 240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죠. 반려묘 같은 경우에는 100만 가구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려동물 관련 시장 내에서 동사는 이제 고급 사료의 수입 유통에 특화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4년에 관련 매출이 76억 원, 올해는 120억 원, 그리고 내년에는 200억 원대로 가파른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자산 가치 감안한 기업 가치 재평가인데요. 동사의 예산공장 그리고 본사, 남양주의 물류센터 등을 합치면 부동산 가치만 현재 한 250억 원대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평가가 진행이 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될 경우에는 동사의 기업 가치의 정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금 흐름도 상당히 양호하고 그리고 재무 구조도 튼튼하기 때문에 동사의 기업 가치 평가 새롭게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어집니다. 네, 저평가된 자산 가치를 감안해 봤을 때 앞으로 기업 가치가 또 재평가될 전망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혹시 끝으로 밸류에이션 이라든지 주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할 때 혹시 참고할 만한 포인트가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 주가도 상당히 올해 들어서도 계속 많이 올랐네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게 이러한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갖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동사와 비교가 될 만한 밸류에이션을 부여할 때는 이제 비교 대상을 찾게 되는데 아직까지 국내 시장에서는 이러한 밸류에이션을 부여할 만한 비교 대상 찾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실적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동사의 실적이 이제 예상은 이렇게 좋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나온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간에 이제 시장에서 기대 심리가 선반영되어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만약에 내년에 원래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동사의 실적이 견조하게 나온다면 현재 주가는 결코 비싼 주가는 아니다. 밸류에이션상으로 비싸다 이런 이야기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세 번째 조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가치를 같이 포함을 해서 반영할 경우에는 충분히 업사이즈가 있는 형태로 내년까지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탐방노트 현대증권 김철영 연구원과 함께 동물약품 제조 판매 전문 기업이죠. 이글벳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탐방노트였습니다.